자정이 가까운 어느 여름밤, 옥수수 밭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로지르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다. 손전등은 꺼야 한다. 발소리도 죽여야 한다. 저 멀리 어둠 너머 들판에 서 있는 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잠든 소에게 몰래 다가가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카우티핑, 카우티핑.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는 이 단어는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청소년 문화 속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간 행위를 가리킨다. 도시 아이들에게 시골은 지루함의 대명사였고 그 지루함 속에서 탄생한 황당한 놀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내가 직접 해봤어, 혹은 친구의 친구가 진짜로 했다고.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이 있다. 수십 년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실제로 성공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고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다. 이야기는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의 작은 농촌 마을이다. 1970년대 무렵 이 단어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다. 광활한 옥수수 밭과 드넓은 목초지, 그리고 밤이 되면 완전한 어둠만 남는 그런 마을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그 정적은 지루함 그 자체였고 그 지루함을 견디기 위한 일탈이 기이한 형태로 싹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야기의 구조는 언제나 거의 비슷하다. 용감한 10대들이 밤에 몰래 농장에 들어가 서서 잠든 소에게 조용히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서서 잠든 소라는 전제다. 이 전설의 모든 것은 소가 서서 잠을 잔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제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다. 흥미롭게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 동물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기술이 로마 시대 문헌에서도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간이 동물을 소재로 웃음과 놀라움을 만들어온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길다. 물론 그것이 카우티핑과 직접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방향은 놀랍도록 일관적이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카우티핑은 지역 구전 설화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미국 전역의 영화, 시트콤, 코미디 무대에 카우티핑이 등장했고 이야기는 웃음의 코드로 소비되었다. 미디어가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야기는 다시 미디어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 순환 속에서 카우티핑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그냥 웃긴 이야기인지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져 갔다. 인터넷이 등장하자 전설은 완전히 새로운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온라인 게시판에 카우티핑 실제로 해본 사람 있어? 라고 올리면 댓글은 순식간에 나 해봤는데 내 사촌이 했다고 하던 대로 가득 찼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는 넘쳐났지만 증거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이상한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 즈음 과학자들이 이 전설에 진지하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핵심적이었다. 카우티핑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전설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봐야 한다. 수학과 물리학이 이 황당한 이야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팀이 카우티핑의 역학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추정에 따르면 서 있는 성인소 한 마리를 옆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최소 약 670파운드, 즉 300kg이 넘는 수평 방향의 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 힘을 현실에서 내려면 성인 최소 4명에서 최대 14명이 동시에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도 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조건 아래에서의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소는 인간이 접근하면 냄새, 소리, 진동을 통해 즉각 반응한다. 소의 감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다. 그리고 이 전설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 소는 서서 깊이 잠들지 않는다. 동물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소는 규칙적으로 땅에 누워 수면을 취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얕은 졸음 상태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깊은 렘수면 상태의 소는 이미 바닥에 누워 있다는 뜻이다. 전설이 전제로 삼았던 서서 잠든 소는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이토록 오래 살아남았을까? 첫 번째 가설은 이른바 진화하는 이야기의 메커니즘이다. 처음에 누군가 장난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점점 더 그럴듯하게 다듬어졌다는 것이다. 구전설화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흥미로울수록 살아남고 살아남으면서 더 실감나게 변형된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왜 하필 소인가? 왜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다른 동물로 대체되지 않고 소에만 고착되어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누구나 가진 오늘날에도 왜 단 하나의 영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재미있어서 살아남았다는 설명은 이 지점에서 힘을 잃는다. 두 번째 가설은 문화적 경계의 신화다. 카우티핑은 단순한 장난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와 시골이라는 두 세계의 긴장을 상징하는 서사라는 것이다. 도시 출신들은 시골을 원시적이고 지루한 곳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활용했고, 농촌 출신들은 거꾸로 도시 놈들은 겁쟁이라서 못한다는 식으로 받아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웠다. 전설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했다는 뜻이다. 이 가설 역시 흥미롭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 문화적 상징으로 기능하려면 최초의 불씨가 필요하다. 누군가 처음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일이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일어났어야 한다. 그런데 그 처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불편한 설명이다. 믿고 싶은 이야기가 기억을 만든다는 것, 카우티핑을 직접 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차가운 공기, 어두운 들판, 친구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다.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고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드물지 않게 저지르는 오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심리학적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다. 만약 이것이 집단적 기억 오류의 산물이라면 왜 카우티핑 전설은 영억 원 미국 농촌 문화에 이토록 집중되어 있을까? 유럽의 농촌 지역,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축 문화에서도 카우티핑은 이렇게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역성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탄생이 어떤 특정한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진화하는 이야기, 문화적 경계의 신화, 그리고 믿고 싶은 기억.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이 전설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진실은 세 가지 모두의 혼합이거나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전혀 다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카우티핑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원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있다. 어쩌면 카우티핑의 진짜 미스터리는 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전달하고 때로는 직접 경험했다고까지 기억하는 것일까? 도시전설은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